자,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주민이 책 찾았어? 책.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백호 성분밖에 없네? 네. 질문 별로 없겠네. 자, 주요 문제는 114페이지 126번하고 128번은 주요 문제입니다. 이게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문제 114페이지. 승환아 어제 거 공부했어? 아직 안 했어? 동영상 보고 수업하고 잘 공부해? 어디서는 정신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내저 바로 가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저 122번이요. 122번? 요거는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가로 세로 나와 있지? 왼쪽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 A는 두 번 122번 세번 연습 문제. 실제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거 지금 그림 그려가지고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도형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판수 나와있지 이거. 따라서 이 문제는 우측으로 우리 가는 곳을 선생님이 뭐라고 이원 벡터라 할게. 위로 올라가는 거 이치 벡터라 할게. 그러면 성분을 찾을 수 있잖아. 그림 통해서 성분 찾으라고. A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지금? 우측으로 두 번. 위로 갔으니까 2원 벡터. 더하기 이치 벡터. 반드시 이걸 쓸 필요는 없고 성분을 이용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없으면은 뭐 크게 계산적으로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오늘은 좀 한번 쫙 한번 잡아봅시다.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아이씨야? 쭉 가자니까 아이씨야? 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지. 누가 아이씨? 둘 중에 하나 그런 거 같은데? 얘예요. 준하고 똑같네. 최순실하고 박아줌하고. 너 이거 프로듀일 수가 있다 진짜. 그런 거야? 설명을 잘 듣고 잘 복습해야 될 파트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아주 초 A급입니다. 내적 벡터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연산을 배울 겁니다. 자, 일종의 벡터 곱셈을 좀 배울 건데요. 우리 저번에 벡터 연산하기 전에 잠깐 소개는 해줬습니다. 곱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수하고 즉 스칼라하고 벡터하고 곱하는 케이스가 있고 벡터하고 벡터하고 곱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저번에 소개해 줬습니다. 이건 이미 배웠죠? 이건 뭐라고 해요? 실수배분. 이렇게 곱하는 게 있고 이렇게 곱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게 내적입니다. 용어가. 그리고 다른 표현은 스칼라곱 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 결과물이 이제 스칼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외적이라고 하잖아요. 별명은 이건 벡터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과물이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교 과정이 아닙니다. 저번에 잠깐 소개를 해줬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리학 시간에는 배우는데 플래밍의 왼손의 법칙인데 그거 빼고 이제 두 가지만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시도입니다. 자, 일단 먼저 정의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정의는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으로 곱할 겁니다. 곱셈인데요. 반드시 여기다 이렇게 도트 표현을 돼. 도트 프로덕트. 이건 크로스 프로덕트 어떻게 했나? 크로스 프로덕트. 이런 것만 좋아하지? 자, 계산해 주랍니다.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딱 끝나는 건 아니고 뒤에다가 코사인 세이타를 붙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잠깐 그림을 통해서 좀 볼 텐데요.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면 크기를 곱할 거야. 개념은 크기 곱입니다. 크기를 곱할 건데 어떻게 곱할 거냐면 같은 방향으로 위치시킬 겁니다. 이렇게. 즉 A 벡터 방향으로 위치시키면 이 크기가 A 벡터의 크기죠. 그죠? 근데 수선을 내렸을 때 B 벡터의 A 벡터 쪽의 크기는 요만큼이 분배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세이타라고 하면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이타 하면 되지? 거꾸로 B 벡터 쪽으로 맞춰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요 크기는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 요 크기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이타 곱하면 되지. 따라서 개념을 말로 하라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요로의 크기 곱입니다. 개념 자체가. 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수학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과학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물리학에서 만들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거 배웠을까요? 근데 뒤에 너희들 뭐 배웠냐면 이거 배웠었죠?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학교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대학에서는 이제 벡터를 배우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제 물리를 배우면 이렇게 바뀝니다. 즉 힘과 어떤 물체가 있다면 어떤 물체를 힘을 이쪽으로 줘가지고 이만큼 이동했다면은 그대로 우리가 곱하면 되는데 힘을 이렇게 삐딱하게 주면은 좀 값이 달라진다는 뜻이지.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 과학에서 힘을 줬을 때 물체가 움직이면 이 힘이 물체가 이동하는데 준 효과, 이게 이제 일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힘이 이만큼에 다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수선을 내려서 이만큼만 발휘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때 물리학에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적을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 수학 시간은 이걸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수학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나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도형에 적용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를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때 내적에 대한 어떤 부호와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탐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잠깐 탐구하고 살아요. A 벡터가 있다면 B 벡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방향 바꿔가면서 좀 체크해 볼게요. A 벡터 딱 고정시켜 놓고 B 벡터를 잠깐 바꿀게요. 내적 값에 대한 어떤 구호를 잠깐 조사하고 싶은데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가장 큰 케이스는 몇 번일까요? 1, 2, 3, 4, 5 어떤 뭘까? 가장 큰 경우 내적 값이 1번 케이스지? 그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면 가장 크죠? 가장 작은 케이스는 언제가 될까요? 영진 3번. 재석, 가장 네 생각엔 제일 작은 거는? 5번. 자, 이 경우는 학생들이 자주 까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최소는 5번입니다. 근데 이게 머리는 이해가 돼도 가슴으로 이해 안 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개념들은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뭘로 이해하기 원하냐면 가슴으로 이해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런지 아니면 그런지 아무래도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정말 그런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영지 실험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 원래 저렇게 카메라 출입.